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가 하루는 주막에서 탁주 한 병 마시고 살짝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돌쇠가 계속 노인을 깨워 보았으나 노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노인을 들쳐업고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해가 다 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기에 의원은 문을 닫았는데 돌쇠가 의원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보 의원,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나와 보세요. 의원이 돌쇠의 소리를 듣고 의원이 귀찮다는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의원은 하지만 돌쇠의 등에 엎여있는 노인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복에 어서 들어와. 저기 눕히게나. 의원은 노인을 진맥하더니 침을 꺼내어 이곳저곳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어서 모시고 오긴 했는데 숨이 꺼진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잠시 침을 맞아 놓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자네 덕분에 이 노인장은 목숨을 구했구만. 급체였어. 그런데 워낙 심하게 급체를 하여서 죽을 뻔한 것일세. 아주 천운이로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졸려서 이만 잘 테니까 자네가 옆에서 잘 지켜보게나. 무슨 일 있으면 날 깨우고. 아마도 괜찮을 걸세. 내가 조치는 다 취해 놓았으니. 알겠습니다. 제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밤이 새도록 노인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졸렸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허벅다리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되어서 드디어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지? 그리고 자넨 누구인가? 아유, 노인장 일어나셨습니까? 길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여기 의원에 모셔왔습니다. 의원 말씀으로는 급체를 하셨다더군요. 그러니 소리를 듣고 의원이 일어나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여기 이 젊은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어제가 곧 당신 황창길 갈 뻔했소.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그러니 돌쇠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라뇨.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였을 일이지요. 아유, 의원님, 이제 이 노인장 괜찮으신 것입니까?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돌쇠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꼴딱 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돌쇠의 부인은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밤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걱정이 난 부인에게 어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밤새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돌쇠는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갔고 금세 잠에 빠졌습니다. 돌쇠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 아주 그냥 오늘은 하루가 다 가는구나. 해가 중천에 뜬 것 같은데 어서 가서 밭에 물이라도 줘야지. 돌쇠가 방을 나서는데 마당에 웬 커다란 가마니가 10수개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여 부인을 부르니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여보, 이게 다 뭡니까? 웬 가마니가 이리 많단 말이오. 이거 콩 아닙니까? 돌쇠가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모두 콩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노인이 일꾼들이랑 와서는 이 콩가마니들을 잔뜩 마당에 다 내려놓고 갔어요. 다 해서 3,000마리 정도 된다는데 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께서 자신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전날 구해주었다던 노인장인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었다 하니까 저에게 말하기를 내년 내후년에 가서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로 경솔히 팔지 말고 반드시 노인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팔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시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떠나셨어요. 그나저나 이 많은 콩을 어찌하리?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당장 내다 팔아도 수백냥 어치는 될 것인데. 돌쇠의 말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조금만 내다 팔아볼까요?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복에나 이 많은 콩을 주시면서 그런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면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것이야. 아이, 그리고 옛말에 어른 말 들어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반나절 내내 콩 가마니를 창고로 옮겨 넣었습니다. 돌쇠가 노인을 구해주고 횡재를 했다는 소식은 마을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돌쇠의 콩가마니 구경 좀 하자고 친구들이 돌쇠의 집에 수많은 콩가마니를 구경하겠다고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 이 콩을 팔아서 땅이라도 사라고 권유하였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과연 흉년이 들어서 콩 한 말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보 시장에 가니까 콩값이 2배로 뛰었어요. 어이, 그게 정말이오. 역시 작년에 안 팔기를 잘했다니까. 그럼 이제 올해 파는 거예요. 당장 팔아요. 노인장께서 자신이 올 때까지는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돌쇠는 곧 콩을 팔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며 매일 밤 기대를 하고 잠들고 있었는데 노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이웃들이 흉년일 때 어서 콩을 팔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돌쇠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콩을 주신 분이 안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영향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집 역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고 작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왔으니 날이 갈수록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가족들도 배를 고른 날이 하루 이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부인이 돌쇠에게 빨리 콩을 팔던가 먹던가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왕지사 기다리기로 한 거 끝까지 기다려봐야지. 이거 한번 팔거나 먹기 시작하면 금방 동날 것이오. 그러니 가족들은 돌쇠의 황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인이 주고 간 콩을 단 한 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를 넘겨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던 가뭄은 더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온 마을 논밭은 말라 비틀어져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한 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며 이웃 사람들이 돌쇠에게 찾아와 콩을 팔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어요. 제발 콩을 팝시다. 제발요. 여보, 그럴 수 없소. 노인장이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였소. 그럼 기다려야지요. 아이고 세상에 여보 이러다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무작정 기다렸는데 안 오면 어쩌려고요. 부인이 답답해하니 돌쇠가 또 말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한번 마음을 먹었고 콩을 주고 가신 노인장께서도 그리 하라고 하였으니 그런 것이오. 이 정도 가난과 배고픔도 버티지 못한다면 사내 대장부가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겠소. 나와 노인장의 약속이오. 그렇게 돌쇠는 가족들이 모두 쫄쫄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콩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다행히 가뭄이 가시고 비가 적당히 잘 내렸으니 논과 밭에 보리 곡식이 구름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들이 다 익으려면 두어 달은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친 흉년의 여파는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버티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굶어 병에 걸렸고 익지도 않은 곡식을 먹겠다고 주워 삼켰다가 탈이 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한두어 달만 있으면 풍족하게 수확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남은 두어 달을 버티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중에 돈이며 집문서며 땅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사방에서 몰려와 돌쇠의 집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제발 부탁이네. 우리가 부르는 값에 2배를 쳐줄 테니까 콩을 팔게나. 두어 달만 버티면 우리도 살 수 있는데 두어 달 버틸 식량이 없으니까 이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네. 이게 어디 우리 마을뿐인가 온 마을이 다 마찬가지야. 금방 고래 먹을 것이라고는 자네 집에 있는 콩밖에 없단 말일세. 사정은 딱 하나.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다 못한 돌쇠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아들아,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지만 요즘 굶주려 죽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단다.
작년까지야 어떻게 근근이들 배고픔을 참고 버텨냈는데 이제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되어버렸다. 너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 아니더냐. 사람 목숨보다 약속이 중요하더냐.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도 중하지만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 마을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콩 한 대의 값이 100푼이라 쓰고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이름과 가져가는 콩의 양을 적어서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결정이 우리를 모두 살린 것이야. 풍년이 될 것이니 올해 수확을 하고 나면 이 콩값을 다들 지불할 수 있을 걸세.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그러더니 사람들은 곧 도끼로 돌쇠의 집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콩을 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콩값이 워낙 비싸니 다들 적당히 버틸 만큼의 콩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콩을 꺼내주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대부분 콩값을 빈 문서로 받았으나 돈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돈도 받아서 양이 상당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20만 양이나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큰 돈이 생긴 돌쇠는 돈을 보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는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구나. 노인장께서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무릇 일이란 명백해야 하는데 어찌 내가 이 일을 구차하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 마당의 콩을 다시 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땅이라도 사들여서 이 콩을 경작해서 노인장이 행여라도 돌아오면 보여드릴 수 있게 콩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하여 돌쇠는 콩 농사를 짓기 좋은 매입할 만한 토지를 알아보았더니 가뭄 때문에 땅값이 전에 비해서 헐값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받은 돈만으로도 수일 만에 엄청난 넓이의 토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 해마다 큰 땅의 머슴들을 고용하여 콩농사를 지어 해마다 노인이 남겨놓고 간 콩 수십 가마니 이상으로 수확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콩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남은 것들은 팔았는데 돌쇠가 그렇게 콩 농사를 짓고 수확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노인이나 그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조차 돌쇠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가마니의 콩은 문제도 아니었고 이미 돌쇠의 재산은 인근 고을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 그는 많은 재산으로 나라의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갓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든 돌쇠의 꿈에 노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봤군. 나와 약조를 끝까지 지켜주었어. 내가 팔지 말라는 것은 자네의 사심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었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라고 한 것이야. 내가 준 콩이 자네에게 주었기에 많은 사람을 구했어. 이제 약조는 신경 쓰지 말고 살게나. 돌쇠는 잠에서 깨어나서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착한 사람 돌쇠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조그만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선행을 한다면 돌쇠처럼 복 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